바로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덴티움이고요. 네, 79,000원에 25%입니다. 네 79,000원에 25%십니다. 어떤 점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저번에도 75,000원대에서 이렇게 해다가 미끄러져갖고 5만원대에서 다시 올라와서 그저께 75,000원대까지 다 어제 좀 내려갔다 오늘 살짝 올라갔는데 네. 이 향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네,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덴티움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두 분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덴티움은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두 분의 전문가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분과 상담 받아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이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 덴티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덴티움 같은 경우는 좀 주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자체가 이제 잦은 상태에서 시장에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중국 시장 관련해서 모멘텀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몫이 전부 다 덴티움에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올해 2차 VBP 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사실 평균 단가가 좀 작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고요. 중국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이 합해서 한 60%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황 자체는 좀 좋아질 것 같고, 뭐 실적이나 뭐 최근에 바텍이라는 또 치료 관련된, 치과 관련된 기업도 좀 꽤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 쪽이 사실 중국 시장이 좀 좋지 않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눌렸는데, 저는 꽤 오랫동안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이 좀 있으시긴 한데, 만약에 이 임플란트 산업을 되게 좋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셔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전에도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포트에 비중을 확대를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지금 이게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약간 좀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땐 1차적으로는 한 85,000원에서 88,000원 라인까지는 좀 중장기로 끌고 가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나오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해당 구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제 VBP 그 관련된 성과에 따라서 사실상 주가가 10만 원대 이상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와 2차 좀 익절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임플란트는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아직 그 시장에서의 확대 기조가 굉장히 작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임플란트 자체를 경험한 수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미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거는 시간을 좀 많이 들인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쪽과 기회비용이나 이런 거를 따지게 됐을 때는 사실 성과 부분에서 무조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절대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땐 저는 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않으시고 장기 투자로 차분히 모아가시고 평단을 조금 더 내려주시면 기대 수익치가 좀 높아지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는 어떨지 좀 권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현금 11만 원대부터 좀 낮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금은 한 40% 정도 있으니까 지금 타이밍에서 좀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저는 사실 지금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현금 40%가 있으시니까 현금 40%를 전부 다 사용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액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요. 현재 시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냥 이제 예시로 드는 거예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치를 한 10번 정도 나눠서 40만 원씩 나눠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10거래일 정도 사서 좀 모아주시고요.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 바뀌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모으시고, 그다음에 주봉까지 같이 정배열로 바뀌는 시점에 조금 더 비중을 태우셔서 전체 비중 한 35%에서 40%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이상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가 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다시 25%까지 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좀 해주신다면 충분히 장기 투자하실 때 포트 조정과 가격 조정, 그리고 이제 뭐 단기 수익화 모두 다 좀 챙겨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덴티움 추가적인 매수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분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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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상담해 볼 텐데요.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릴게요. 네, RF 시스템즈
네. 6,030원에 50%요? 네, 6,030원에 50% 비중이 꽤 되십니다. 그럼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자, 이 부분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통이요. 네, RF 시스템주는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한 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느 분 상담 받아볼까요? 네, 정태근 이사님이요. 네, 정태근 이사님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RF 시스템즈를 볼 때는 이제 뭐 방산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위성 쪽 위성 산업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청자님, 네. 네, 그 비중을 한 50% 가지고 있더라도 크게 부담은 안 되는 수준이세요? 원래는 25% 했다가 네네. 저기 거래량 터진 날, 그 다음 날 제가 샀는데, 네네. 그때 이제 막 윗골이 달면서 막 계속 올라가길래 조금 욕심내려고 더 샀다가 네. 원래 5,700원에 샀다가 네. 6,400원 사면서 6,030원이 됐어요. 6,030원이요? 그랬는데? 네. 네, 그랬는데 보니까 윗골이 달린 날 차트를 항상 보면 장중에 한 1, 2분 만에 막 한 10%, 20% 급등했다가 네. 2, 3분 만에 그냥 급락하고 막 이렇게 장난치는 것 같은 게 있어갖고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네. 어제도 그러고 뭐 계속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 내가 50% 비중을 갖고 있더라도 이 50% 비중을 가져가는 게 포트상에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나 해서 비중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러면 이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은 방산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방산이 안 꺾이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RF 시스템즈가 지금 보려면 어느 방산 기업을 보셔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LG 넥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LG 넥선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주가라든지 그리고 다른 방산업체 같은 경우도 주가 꺾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 방산 그 선도업체들 믿고 일단 그 아랫단에 있는 뭐 MNC 솔루션이란지 지금 이제 시청자님 종목이신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약간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50% 비중을 보유하셔도 되고 단지 가격 있잖아요. 가격을 일단 5,700원 이상 유지를 계속해서 보세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방산이 일단 정리할게요. 일단은 지금 조선처럼 방산이 꺾이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는데 이제 다른 그 방산 선도업체 대비해서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조금 기간 조정 양상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금 반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지켜야 될 가격대가 어느냐면은 5,700원이요. 그래서 5,700원만 지켜주게 되면은 요거는 가져간다. 반등을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에서 팔아야 될까 싶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반등 나오잖아요. 반등 나오면 저 일단 7,500원 부분을 먼저 볼 것 같아요. 7,500원. 7,500원이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얘가 보면 항상 윗꼬리 달고 막 2, 3분 만에 갑자기 급락하고 계속 그러면서 뭐 엊그제도 거의 7,000원까지 찍었고 예를 들어 7,500원 탁 찍고 또 2, 3분 만에 푹 떨어지면 웬만하면은 팔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어제는 이게 분위기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요거는 종목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시장 때문에 그래요. 시장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그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는 혹시 여유가 되시면은 장중에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세요. 그게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를 나타내는 건데 어제 같은 시장 분위기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종목들이. 그래서 흔들린 거예요. 종목 자체가 나빠서 흔들린 게 아니라 시장 자체 때문에 흔들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이제 변동성이 큰 것들이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상승해 오다가 지금 6,100원 전후로 해서 기간 조정 들어가게 되면서 윗꼬리가 잡히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조정 신호예요, 조정 신호.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간 조정에 들어간 거고 뭐 일일 변동성을 봤을 때 윗꼬리 잡히고 아랫꼬리 잡히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보시지 마시고 그냥 추세를 보세요, 추세를. 내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전후로 해서 이제 앞으로 뒤로 지금 가격대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조금 변동성이 나와도 마음이 좀 그 심리가 안 흔들리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5,700원대 가격 지켜준지 여부를 보고 그러다 기간 조정 마무리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 7,500원 정도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방산이 아직 안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시다가 불안하시면은 만약 불안해지게 되면은 방산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 같이 보세요. 그러시면 아마 조금 안심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RF 시스템즈 도와드렸고요. 다른 방산주들도 흐름 보시면서 전략들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되시는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눈이 74,000원에 10%. 아, 루닛이고요. 74,000원에 10%십니다. 아, 또 손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인데 전문가들과 오늘 함께 냉정하게 전략들 짜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들을게요. 불통이요. 오, 매도와 보유 이렇게 엇갈렸는데요. 어느 분의 솔루션을 듣고 싶으실까요? 전태근 이사님요. 네, 정태근 이사님, 루닛은 왜 매도일까요? 네. 제가 사실은 의료 AI를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안 좋게 보는 건 아닌데, 저기 시청자님. 네. 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의료 네. AI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제가 네. 그때 대장으로 유닛을 생각을 했거든요. 예. 했는데, 제가 왜 매도 말씀드리냐면은 매도가 아니라 이렇게 종목 교체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일단 한번 제 말씀 듣고 한번 이제 주말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번에 루닛이 네. 작년 12월 달부터 보게 되면 상승 추세가 좀 꺾였어요. 아, 꺾였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네. 자 보세요. 작년 네네. 11월 달부터 이거 잘 갔잖아요. 잘 네네. 가다가 12월 17일 기점에서 주가가 밀려버렸어요. 예. 밀려버렸는데 이게 임원 매도 얘기 나오고 그리고 루닛에 투자한 투자사 매도가 나와요. 네. 근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임원들하고 이제 투자사가 매도가 나올까? 나오는 게 맞나?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추론이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만약에 없다라면 투자사가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임원 매도 그리고 투자사 매도 얘기가 나온 뒤부터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에는 좀 걱정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 AI는 좋게 보고 있지만은 눈이 말고 다른 걸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근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네. 일단은 시청자님, 네네. 일단 의견은 제가 매도인데 네. 대신에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주말 시간이 괜찮으시면 네. 임원 매도한 거하고 그다음에 최근 투자사가 매도한 내용 있잖아요. 뉴스를 예, 한번 예. 찾아보셔가지고 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걸 네. 보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매도한 이유가 좀 탐탁치 않다, 찜찜하다라고 네. 생각하시면은 저랑 의견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네. 아, 네.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 토마토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변동성 상당히 괜찮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단지 어쨌든 결론은 사야 주가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사들도 이 네. 종목을 바라봤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임원 매도라든지 그리고 루닛에 네. 투자한 투자사가 매도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거 사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찜찜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말 예, 예. 동안 제가 말씀드린 그 뉴스 있잖아요. 네네. 한번 찾아보시고 예, 보시고 예. 난 다음에 아니야 그래도 난 가져갈 수 있어라고 하면은 아니야 이건 예. 가는 게 맞아 하면은 보유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 찾아봤는데 만약에 네. 저처럼 조금 내용 찜찜하다 네. 그러면 진지하게 한번 종목 교체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루닛 또 주말 동안 고민하시면서 월요일장 잘 대응해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인데요. 다음 분의 고민 들으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 어떻게 되시나요? 아, 네, 한전산업이고요. 네. 12,960원에 10%입니다. 12,96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더 담아가야 될지가 고민되시는 걸까요? 계속 요즘 원전이 핫하다고 그래가지고 네. 계속 가져가긴 할 건데요. 네. 네네, 지금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목표가 얼마까지 보면 좋을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유할 의견이 있으신데, 그럼 지금 어떻게 전략을 잘 짜면 좋을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들을게요. 불통이요. 네, 매도와 보유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분에게 해법 찾아가 볼까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요. 네, 하창호 본부장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뭐 시청자님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일단은 원전 쪽, 뭐 가스터빈 쪽에 대한 그런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추가 상승은 더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국내 원전주 쪽 투자를 좀 권유를 드릴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라는 종목을 좀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뭐 핵심 코어이고요. 한쪽은 수주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상 한전산업도 나쁘지는 않은데 뭐 사실상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선발 주자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손실로 매도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보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뭐 오버슈팅,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종목군들이 정말 천장권을 뚫고 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최대 볼 수 있는 가격은 저는 14,5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전보다 한 4, 5% 정도 높은 가격인 13,200원에서 13,600원 정도가 오면은 한번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요. 오히려 조금은 좀 빠른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편입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원전 쪽이 결국엔 가게 되는 것은 변압기라든지 뭐 전선 쪽이 움직일 수 있는 좋은 트리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뭐 좀 가격적인 위치가 괜찮은 종목을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게 기대 수익률 자체는 좀 높을 수가 있어요. 뭐 투자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좀 뭔가 이제 이벤트성으로 조금 확실하게 원전이다라고 탁 쏠릴 때는 대장 역할을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괴리가 좀 생겼잖아요. 이전에는 대장 역할을 해줬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좀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 나는 이전에 상승처럼 좀 노려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4,500원 전후로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아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다음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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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보유 중이신 종목 어떻게 되실까요? 에코프로 머티요. 네. 89,500원에 20%. 수익 중이세요. 지금 그러면은 목표가 설정하시는데 도움을 받고 싶으실까요? 네, 목표가하고 혹시 이제 떨어질까봐. 네. 네, 어디까지 그거, 예. 이렇게 수익이 나면 또 언제 떨어질지 불안하기도 한데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선생님, 네. 하창환 본부장님 하려고요. 네. 미리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미리 접수해 두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을게요. 불통이요. 네, 보유와 매도고요. 매도 의견 주셨던 하창훈 본부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뭐 이거를 지금 전부 다 팔자라는 관점은 아니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왜냐하면 떨어지신다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네.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의 상방은 11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거래부터 조금씩 분할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 2%씩 계속 좀 정리해 보시다 보면은 이게 처음엔 1, 2% 하면은 98%에서 또 1, 2%이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빠르게 줄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익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은 스토리가 좋게 나오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진짜 하루 만에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뭔가 좀 턴어라운드 모멘텀들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에 대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2차 전지가 항상 그래왔어요. 이 절대적인 넘버 자체가 확실하게 찍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 이슈 모멘텀에 따라서 아마 좀 강한 반등은 나올 텐데, 좀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주가가 65,000원대부터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은 주가가 벌써 한 40%가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단기 차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주봉이나 월봉까지 뭐 역별에서 정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야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이전에 하락이 나왔을 때 상승했었던 그 퍼센테이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전에도 눌렸을 때 올라온 최고가가 한 50에서 60%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46%죠. 그러면은 한 10에서 15% 정도 룸은 과거 패턴과 유사하게 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가격이고, 그 가격이 제가 말씀드린 상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매도를 한다면 이 종목을 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매도를 해놓고 다시 뭐 6만 원대, 7만 원대 떨어지면 그때 다시 주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핑퐁핑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구조적인 상승보다는 기술적인 상승 이후에 다시 제자리 갔다가 다시 모멘텀에 따라 올라가고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분할 익절을 해주시고, 다시 조금 기다리셨다가 내려왔을 때 다시 잡으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뭐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2-2000번이 사고 19번으로 전화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분의 고민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고민되시는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삼성 SDI고요. 네, 네, 32만 3천 원에 7%예요. 네, 32만 3천 원에 7% 보유하고 네네. 계십니다. 네네. 아이고, 참 기대했던 흐름이 아니면 많이 속상하고 답답하실 텐데 그 기간 견디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네.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듣고 올게요. 불통이요. 네, 삼성 SDS는 보유와 매도 의견인데요. 이제부터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떤 분의 전략이 필요하실까요? 정태균 전문가님이요. 네, 정태근 전문가님 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어딘지 예. 얘기하지 마세요. 어딘지 얘기하지 마세요. 네. 삼성 SDI가 혹시 언제쯤 사셨나요? 이게 22년도에, 네. 사실 비중이 많았는데, 네. 이거 그냥 매도를 하고서 이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손실 다 보고. 그래요? 예. 그럼 잠시만요. 2022년이요? 예. 이게 엄청 오래 들고 있었던 거예요. 80만 원까지 갔는데도 안 팔고. 네. 예, 그냥 뭐 100만 원가니 막 이래가지고 그냥 장기로 놔뒀는데 계속 네. 내려가 버려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제가 팔지를 못했어요. 그 비중 줄이고 한 게 남은 거네요? 예. 그래서 아이고. 지금이라도 네. 이제 이게 좀 이제 그 비중 물타기를 좀 해서 네네. 이거라도 어떻게 팔고 나와야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하도 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건 좀 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정도 시점이면은 저는 갖고 갑니다. 갖고 가요. 단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올라오는 속도는 느릴 겁니다. 예. 느릴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기차 캐즘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매출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LG 엔솔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중국에서 배터리 해신 광물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보게 되면은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전구차라든지 이쪽이 먼저 움직일 거거든요.
근데 삼성 SDI가 그런 분위기를 아직 만들지 못해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 움직일 때 가장 늦게 움직일 네. 거라 보거든요. 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미국 쪽에 소위 말하는 증설 이슈 이게 다 반영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바닥 확인이 필요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반도체하고 2차전지 분위기 같이 괜찮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3월달 넘어가서 혹시라도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제 천천히 저는 돌아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매도하셔도 저는 안 늦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 뭐 7월달 이후부터 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서서히 바닥을 준비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7% 비중 가지고 있는 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버텨보셔도 저는 된다라고 봐요. 아, 네네. 그럼 여기서 더 사면 어떨까요? 그 더 사는 게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네. 지금 어쨌든 작년보다는 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그래서 뭐 지금 뭐 바로 빡 올라간다 뭐 조선전 방사선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그런 관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장소로 만약에 제 예상대로 대형주 장소로 넘어가게 되면 반도체 2차전지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가서 움직이는 걸 보고 5% 10%좀 손해 보더라도 그거 확인하고 안전하게 추가 매수하는 게 맞아요. 추가 매수, 저가 매수는 낚시라고 생각을 하고 좀 끈덕지게 기다리셔야 돼요. 그 바닥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지하 8층 보고 10층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닌데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관점이 보시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만약에 저라면은 안 팔 것 같아요. 안 팔고 이렇게 지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팔진 않아요. 팔진 않고 한 3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공매도 재개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재개되면서 자연스럽게 중소형 장세에서 대형주 장세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살짝 만들어지는 게 보이면은 저는 그때 추가 매수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기다렸다가 좀 더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도 좀 추가 매수 할까 하다가 망설이다 말았어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저기 LG 엔솔은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I를 저기 추가로 사느니 LG 엔솔을 사가지고 네네. 같이 끌고 가는 거 어때요? 둘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LG 엔솔은 안 가지. 그거는 또 매도를 했어요. 그것도 손실 보고 사실은. 그런데 네. 지금 LG 엔솔이 지금 잘 가고 있어서 네네. 삼성 SDI를 추가를 하느니 LG 엔솔을 차라리 사가지고 SDI하고 같이 끌고 가는 거. 적극 동의합니다. 괜찮은 생각이에요. SDI를 사지 말고 SDI 사는 돈으로 엔솔을 사는 거. 네네. 그래서 동의해요. 어차피 2차전지 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보다는 LG 엔솔이 저는 더 빨리 움직일 거라 봐요. 그리고 대장은 LG 엔솔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네. 근데 단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건 정말 좋은 생각이니까 시기만 조금 조율을 하자고요. 아시겠죠? 네, 조금만 참으셔야 됩니다. 섣불리 확 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시청자님의 끈기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시작해 볼까요? 네, 필에너지. 네. 16,100원에 10%요. 16,100원에 10%신데요. 계속해서 더 끌고 가도 될지가 고민되시는 걸까요? 네. 자, 그러면 얼마에 매도하면 될까 그거 궁금했어요. 네, 매도가까지 저희가 두 분에게 정확한 상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통이요. 매도 의견이 아닌 보유 의견을 모두 주셨고요. 필에너지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볼까요? 네, 하창환 본부장님이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종목은 실적이 좀 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 전망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한번 이 정도 비슷한 가격대까지 눌렸을 때 상방이 나왔던 가격이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8,000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분할 매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사실상 좀 저점도 높여지고 있고요. 좀 중요했었던 가격 라인이
15,500원 정도인데 이 부분을 지금 점진적으로 좀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뭐 60주선에 좀 근거하는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룸, 지금 상방으로 보면은 종가상으로 보면 한 15%에서 많게 체크해 보면은 한 4,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3%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는 한번 노려보실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차분히 기다리시다 보면은 한 2, 3거래 만에 좀 뭔가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시점이라면 약간 뭐 음봉 양봉 왔다 갔다 하면서 차곡차곡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롭게만 지켜보시면 뭐 무난하게 달성 가능할 것 같고요. 비중은 여기 위서부터는 한 3번 정도 나눠서 분할 매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고개 빼꼼 들었다가 떨어지면 그냥 다 정리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지금 굉장히 핫한 순환매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그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에너지에 대한 의견까지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